대표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가난 탈출보다 훨씬 어려웠던 건 중산층 탈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보면은 남들이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제가 대표님 교육을 소개하다 보니까 문의 오시는 분들 다 중산층이에요. 근데 뭘 여쭤보고 싶냐면 본인들의 현재 상태는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문제들이 많이 내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멈춰 있고 뭔가 더 찾지 않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인내심도 밑바닥에서 올라오느라고 다 써버린 사람들 많아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이 중산층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전략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가난 탈출이 아니라 중산층 탈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중산층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진짜 속성을 보면 중산층 탈출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중산층 탈출이 굳이 탈출하는 키워드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산층들은. 왜? 중산층이라는 키워드도 자기가 중산층인 줄도 모르는 중산층이 많아요. 근데 중산층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에는 뭐 수입이 500, 1000, 그 이상, 뭐 수천, 심지어 억도 돼도 중산층의 삶, 중산층의 마인드를 가진 중산층인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란 키워드는 마케팅 키워드예요. 그리고 탈출이라는 키워드도 사실은 이 키워드를 쓴다라고 하니까 자체가 주제 파악된 사람은 이걸 써요. 그러니까 중산층 탈출이 아니라 가난 탈출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랑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뭔가 브랜드에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기는 자녀들을 뭐 엄청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있고, 자기는 완전 수입이 이렇게 있고, 자기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왠지 주기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이러면은 자기가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거기에서 어때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여기에서 자기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탈출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도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게 중산층이에요. 밑바닥인 사람 차라리 밑바닥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만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정도만 살 수 있을까? 저런 차를 몰 수 있을까?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누군가 얘기를 의도적으로 부자들이 그 옆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산층들이 뭐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그 다양한 행위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 공허함이 계속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중산층들은 탈출하셔야 돼. 근데 그 탈출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할 정도로 다시 위를 봐야 돼요. 중산층들은 위를 안 봐요. 중산층은 밑을 봐요. 뭘 보냐?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생존을 유지하는,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산층의 마인드들은 다들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 안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올라가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밑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고민이 있어요. 왜? 좋은 벤츠를 차 타다가 갑자기 이튿날 아침에 모닝을 이 사람들 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다가 갑자기 후진 동네에서 학교를 가게 하거나 학교를 안 보내거나 그러면 이상해져요. 좋은 학원도 여러 개, 다양한 뭐 피아노, 무슨 뭐 재즈, 뭐 다양한 학원들 보낼 수 있지만 거길 갑자기 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밑을 못 봐요. 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뭐 하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래. 고객들한테 fuck you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자유롭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 위기를 누가 조성하면 결국 거래처와 조성하고 관계십에서 조성하게 되는데 내가 이 거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밑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게 어때요?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거래가 나를 이렇게 올렸지만 그 올랐던 그 거래가 결국에 나를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단 1번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중산층이 그 다음 단계 뭐야? 중산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나는. 왜? 중산층이라는 키워드는 그랭카돈 따님이 얘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삶,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중산층이래요. 가난한 사람도 그게 있어요. 예, 자기가 실제로 부자고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표현해. 난 이 말이 너무 동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 있는 사람 사실 가난하지도 않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도 아니야. 근데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면 우린 다 가난해요. 그 자유가 뭐냐면 내가 이 거래를 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안 나가고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 내가 이 일을 안 함으로 해서 나한테 손해.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삶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가 엉뚱한 데 풀다가 또 다른 나쁜 어떤 하강 국면에 또 처해가지고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런 선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일단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키워드를 저처럼 지금 해석하고 인지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전략을 짜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 자유를 얻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이겠죠.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정말 다양한데 1번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중산층에 계신 분들의 1번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노동을 하거나 내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일하나 일하지 않으나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식의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월세 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소득이 1,000만 원이랑 내가 1,000만 원 생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막 일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랑 달라요. 예. 그리고 내가 맨날 유튜브라든가 편집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올라오는 인센티브 이런 소득이랑 내가 유튜브를 벌어가지고 또 벌었던 이 순수익을 모두 다 내가 투자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배당을 내가 받는 거랑 달라요.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 소득을 받는 걸 달라요. 사업 소득에서 무조건 투자에서 연결돼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다시 리턴으로 돌아오는 패시브 인컴, 리지주얼 인컴, 예. 그 불로소득, 예, 그 권리소득이 사실 진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득을 만드는 방법조차도 모르고요. 그런 소득을 만들려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연금 같은 걸 들어요. 예, 미국에는 401k 같은 걸 들어요. 그게 뭐 어쨌든 뭘 드는데 자꾸 뭘 드는데 그게 월 100만 원 나가든 월 200만 원 나가든 뭐 보험회사 또 사원들이 어때요?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꼬셔요. 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미래가 뭔가 보장이 안 됐다고 하면서 뭐 종신보험 들이거나 뭐 연금을 들이거나 무슨 뭐 세금 공제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두 다 함정이 있는 게 수수료예요.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투자에 대한 서적을 한 2, 30권만 읽어봐도 아, 앞으로 금융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게 기둥이 선단 말이에요. 금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수수료예요. 근데 그 수수료를 처음에 내가 세금 공제하고 내가 연금을 위해서 내 미래의 어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데 그 돈의 50% 이상이 모두 다 수수료예요. 그 수수료가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영업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소비자인데 그 소비자는 무조건 수수료가 어디 들어가요? 영업사원한테 들어가고 회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돌아오는 리턴은 인플레이션 다 까고 나면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가더라도 내가 1억을 넣었다? 1억 2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억 3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는 1억을 넣었는데 1억 3천도 안 되는 소득으로 다시 하나하나 조금씩 내가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억울한 짓이에요. 근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금융 지식이 없고 그 중산층에 있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관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당해요. 이런 마술사한테 맨날 영업사한테 맨날 영업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백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해라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의 교육 같은 제가 지금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365일 진행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걸 디테일적으로 다 나눌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제일 지속적으로 생존을 오래 하고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돈을 버냐? 남의 돈을 남의 돈구멍을 막아주는 이유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적어도 못 벌더라도 존경을 받고 감사단 말을 진심으로 감사단 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도와줘도 개새끼 같은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개새끼 같은 고객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아, 내가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 이것도 결국 내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내용을 투명히 얘기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경험을 기반을 통해서 내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나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걸 누구나 공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공감을 못하고 아직도 되게 그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순진한 게 나쁜 거예요. 예. 그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 이상적인 그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정보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당신이 밑바닥이고 당신이 심지어 중산층이더라도 거기서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 가려면 1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 다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지금 탈출하셔야 돼. 근데 탈출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 방향성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전략적인 부분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의 돈을 누가 뺏고 있고 본인의 구멍이 있고 중산층은 그 구멍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구멍에 속해 있다 보면 당신은 영혼을 갉아먹을 수가 있고 영혼이 썩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어느 순간 이게 딱 오잖아요. 그게 딱 밀려오는 순간 미안하지만 막 살게 되고 막 살게 되다 보면 죽게 돼요. 중산층이 진짜 위험한 포지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중산층에서 위험한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